여러분,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 소식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승부수가 과연 어떤 정치적 노림수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진 한 장, 눈가리개와 헤드셋을 착용한 채 미군에 의해 압송되는 마두로의 모습은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1월 3일 새벽, 마치 할리우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체포 작전이 베네수엘라 심장부에서 펼쳐졌습니다.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하늘에서 정밀 유도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거대한 폭발음이 도시 전체를 뒤덮으며 작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30분 만인 새벽 2시 30분, 미국의 최정예 특수작전 헬기들이 적진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 단 1시간의 교전 끝에 델타포스 요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하여 현장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시간 반 만에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미군의 압도적인 무력과 치밀한 작전 계획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작전의 주역은 인질 구출과 요인 암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티어1 특수부대 델타포스였습니다. 델타포스는 전체 부대원이 1000명 내외인 소수정예 조직으로 그 중에서도 선발된 핵심 요원들만이 이번 역사적인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델타포스 전체 요원이 아닌 단위 3개 팀인 약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인원만으로 이 거대한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치열한 교전 속에서도 미군 측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마두로의 체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 초월하는 통치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고 통치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친미 대리 세력을 통한 간접 통치 원칙을 완전히 깨부수는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을 즉각 투입하여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전반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군 지상군까지 대거 투입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히며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직접 통치 시 발생하는 민족주의적 반발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섀도우 룰을 선호해왔습니다. 과거 직접 통치를 시도했던 이라크가 현재 무법천지의 붕괴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감안할 때 트럼프의 결정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고립주의를 표방하던 마가 세력이 왜 이토록 강력한 해외 개입 정책으로 선회했는지 그 내막이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막대한 통치 비용을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모두 상쇄하겠다는 극도로 실무적인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너희의 석유는 이제 미국의 것이라 선언하며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준 대가로 자원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오랜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이 수리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노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부속품조차 구하지 못해 멈춰선 공장들은 기계적인 복구에만 최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고작 3년뿐임을 고려할 때 임기 내에 석유를 통한 수익 모델을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안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설 현대화 작업은 8년 이상의 장기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직접 통치가 직면할 두 번째 거대한 벽은 바로 현지인들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 반발과 외세에 대한 강한 저항 심리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 대결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이라는 이념 전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했던 것처럼 고통받던 베네수엘라 시민들도 자신들을 반겨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초기에는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몰락을 기뻐하며 미군에게 꽃다발을 던지던 군중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미국이 협력자로 선택했던 반정부 인사들이 사담 후세인만큼이나 부패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자금은 국가 재건이 아닌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고, 이는 다시 사병 양성과
민중 탄압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군에 대한 환호는 증오로 바뀌었고 이라크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무법천지의 맛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군이 모든 구역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에 결국 현지인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패가 재발할 위험이 큽니다. 만약 고용된 현지 세력이 미국의 권위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다시 한번 미국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절대적 결의 작전으로 마두로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구조를 청산하고 깨끗한 행정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직접 혹은 간접 개입했던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등지에서 정치가 안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요인을 암살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쉽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의 역학관계를 다루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지 문화와 정치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진행되는 미군의 통치는 항상 끝없는 정치 불안과 사회적 가중을 불러왔습니다. 실패한 개입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극도의 세밀한 통치 전략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작전이 전격 실행된 1월 3일이라는 날짜에는 미국인들의 자부심을 자극하고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트럼프의 고도의 심리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1990년 1월 3일, 미국은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며 베트남전 패배 이후 바닥까지 추락했던 자존심을 완벽하게 회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역사적인 작전 하나로 80%를 훌쩍 넘어 9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미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이란 혁명수비대의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며 강한 미국의 면모를 다시금 과시했던 날, 또한 정확히 2020년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또 6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2026년 1월 3일, 트럼프는 다시 한번 마두로 체포를 통해 1월 3일의 승리 신화를 재현하려 합니다. 비록 트럼프는 날씨 탓에 연기되다 우연히 결정된 날짜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노림수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국가적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1990년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1990년 이전의 미국인들은 베트남전 패망의 기억과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의 참담한 실패 등으로 인해 긴 세월 깊은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 미군 기지 폭탄 테러로 무려 241명의 미군이 사망한 사건은 미국의 자존심에 치유하기 힘든 거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암울한 국가적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킨 것이 바로 1989년 말 시작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파나마 전격 침공과 이듬해 초노리에가 체포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최신의 스텔스 폭격기 F-117을 최초로 실전에 투입하고 2만 7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마치 호두 하나를 깨려 유아 프레스를 쓰는 듯한 압도적 전력을 선보였습니다. 1월 3일의 전격적인 승리는 미국인들을 열광시켰고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하며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전 세계에 화려하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승리의 화려한 불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지지율은 경제 침체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시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1991년 다시 한번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 유명한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 89%라는 미국 역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단기적인 지지율 급등을 맛보겠지만 36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험난한 국제 정세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0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로 미국의 독주에 실질적인 반기를 들 수 있는 패권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남미 대륙은 쿠바와 니카라과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파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 미국의 군사 행동에 비교적 우호적이거나 묵인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든든한 경제적, 군사적 뒷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브라질을 필두로 한 핑크타이드 좌파 정권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비록 현재 남미 좌파 정부들 간의 연대가 과거만큼 일사불란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군사 개입은 그들에게 공통의 위기감과 강한 반발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도박이 남미 대륙 전체의 새로운 반미 연대를 촉발하는 위험한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그의 계획대로 안착할지는 여전히 세계가 주목하는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과거 파나마 침공의 명분 뒤에는 운하 운영권이라는 확실한 실리가 있었지만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거대한 석유 자원을 둘러싼 복잡한 이권 다툼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고 석유로 상환받아 왔기에 미국의 이번 개입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역시 베네수엘라 유전의 핵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석유 개발 선언은 러시아의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시장에 대거 풀려 국제 유가가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의 행보를 매우 경계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 여론도 과거처럼 단합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지지자의 89%는 마두로 제거에는 동의하면서도 직접적인 침공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CIA 정보원 출신 노리에가의 배신에 분노한 초당적 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익 없는 전쟁에 따를 막대한 군사 비용을 더 우려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뼈아픈 실패를 목격한 미국인의 67%가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자는 고립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스스로 정권 잔당을 끌어내리고 미군에게 치안 유지를 요청하는 그림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회유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만이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의 진짜 실세는 마두로보다 더 강경한 디오스다도 카베오이며 그는 현재 군부 요직을 장악하고 미국에 맞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 상주하는 러시아 군사 자문단은 현지 지도부의 통신을 감청하며 부통령 등이 미국과 직통 전화를 하는 등의 배신 행위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과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실패로 인해 군부 내 친미 성향 인사들은 이미 대대적으로 숙청되었고 현재 베네수엘라 군부에는 마두로에 충성하는 세력만 남았습니다. 비록 시민들의 70%가 독재 정권의 종말을 원하고 있다고 추정되지만 무장한 정권 옹호 세력의 감시 속에서 이들이 스스로 정권을 전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콜렉티보라 불리는 무장 깡패 조직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을 폭행하고 탄압하며 정권의 최전방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랜 교훈인 하이드라의 문제처럼 지도자 한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몸통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머리를 자르면 더 많은 머리가 자라나듯 정치 구조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채 진행되는 통치는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과 정치적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금값과 유가가 요동치자 미국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매우 드물고도 강력한 선제적 시장 개입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이틀 연속 금 선물 증거금을 전격 인상하여 금값을 폭락시켰는데 이는 전쟁을 빌미로 금값이 폭등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경고였습니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전략 비축유 방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시장에 흘리며 투기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기적인 체포작전의 성공을 넘어 국제 경제 패권과 지지율을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치열하고도 장기적인 줄다리기가 될 것입니다.